요약하면 4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교재는 뭐 없지만 과세 요건 대상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뭐 내 시험에 내는 건 아니죠. 근데 세금 부과 요건은 네 가지 그죠? 세금은 이런 식으로 정의가 돼 있습니다. 누가 세금을 부과, 왜 부과하고 이런 것들이죠. 여기서 우리가 알 것은 과세 주체란 말은 세금을 부과하는 주가 되는 단체 말 그대로 누가 세금을 부과하느냐 그거 정한 거죠. 뭐 국가 지자체고 그다음에 쭉 돼 있고요. 여기서 과세 요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얘네들이 세금을 부과하더라도 법적으로 어떤 요건 충족이 되었을 때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리고 요건 네 가지가 있는데 그걸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배운 겁니다. 그리고 금전 납부, 그죠? 세금은 금전 납부다. 여기 정도는 언급해야죠. 세금은 현찰 박치기인데 예외 뭐가 있다? 물납이나 분납도 있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기본이 과세 요건이라 했죠? 이 네 가지 요건. 누가 세금을 내고 무엇에 대해서 내고 어떤 금액, 기준 금액은 얼마고 거기 얼마의 비율만큼 과세할 것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11월부터 배운 게 이거죠. 이 네 가지 요건을 계속 배운 겁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뭐라 그래요? 과세 요건 그럽니다. 자, 그래서 요건이 있다. 주면 되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아까 금전 납부에 관한 거 있죠. 현찰로 내야 되는데 예외가 뭐가 있다? 물납하고 분납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가셔야 돼요.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죠. 최근에 계속 분납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고 그죠? 그러니까 이걸 잘 정리하셔야 돼요. 자, 물납은 우리가 배우는 중에 누구밖에 안 된다? 재산세만 물납. 얘만 물납되고 안 배우는 것 중에 물납되는 게 상속세 하나 있습니다. 국세 중에 상속세 하나 물납되고 걔는 안 배우니까 얘만 잘 보시면 돼요. 재산세만 물납이 된다. 물론 요건이 있겠죠. 그래서 뭐 금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해야 된다. 재산세는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이면 물납할 수 있다. OX. 1,000만 원이면 물납이 가능하다. 틀립니다. 1,000만 원 물납 못합니다. 1,000만 원을 초과해야 돼. 그죠? 그다음에 대상은 남의 동네 건 안 받는다겠죠? 우리 동네 거만 받습니다. 그래서 관할 구역 안에 소유자는 부동산. 일단 뭐 이게 참 기본이죠. 금액 기준하고 뭘 가지고. 이건 뭐 옛날에 많이 나왔었죠. 관할 구역에 관계없이 부동산에 하나에 물납할 수 있다. 이런 식의 문제 많이 나왔었습니다. 틀린 거죠. 우리 동네 건 받는다. 그죠? 자, 그럼 분납은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셋 다 됩니다. 셋 다. 자, 그래서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온 적도 있죠. 물납 및 분납이 가능한 조세는 뭐예요? 물납 및 분납이 가능한 조세는 재산세죠. 물납 또는 분납 그러면 물납 또는 분납 그러면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밋은 엔드니까 둘 다 동시에 되는 거 하나밖에 없죠? 재산세. 그죠? 근데 또는은 둘 중에 하나라도 그러면 얘네들은 물납은 안 되지만 분납은 되죠. 얘네 둘이 원래 물납이 됐었습니다. 근데 폐지가 된 거죠. 근데 지금도 시험에 뜬금없이 종합부동산세는 납부세액이 1,000만 원 초과되면 이렇게 돼요. 그래놓고서 뒤에 뭐라고 나와? 관할구역 안에 소유자는 부동산에 하나여 물납할 수 있다. 그럼 앞에는 종부세인데 읽다 보면 재산세액이거든요. 근데 뒤에 게 맞는단 말이에요. 1,000만 원 초과되면 그렇지 관할구역 안에 부동산만 되지 하고 맞았다는 거야. 앞에는 종부세 까마득히 잃어버리고 이제 뭘로 풀어? 재산세로 풀어버려요. 그런 식으로도 툭툭 나옵니다. 그래서 조심할 거 얘네들 물납이 안 되고 분납만 된다. 그럼 분납은 금액 조건이 있겠죠? 자, 얘네들은 다 금액이 얼마다? 얘는 250 초과, 얘도 250, 얘는 1,000만 원 초과입니다. 자, 그럼 이제 얼마를 분납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하죠. 자, 이 기준은 어떻게 하잖아요. 이하 초과일 때, 이하일 때, 초과일 때는 요거 두 배로 잡는다 했죠. 그러니까 두 배니까 500이야, 500이야, 2000이야. 그러니까 이하일 때는 요 기준을 초과되는 금액 250 초과, 얘는 250이니까 250 초과, 얘는 1000이 기준이니까 1,000만 원 초과되는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그랬죠. 초과는 무조건 100분의 50 이하, 반절까지만 됩니다. 그죠? 요게 이제 이런 얘기죠. 근데 얘가 또 이것만 딱 기억하면 문제를 풀 수 있느냐? 아니죠. 얘가 무슨 말이냐? 그죠? 요게 무슨 말이냐? 500 이하면 250 초과되는 금액을 언제 어떻게 내느냐? 요게 중요합니다. 시험은 이제 그런 걸 물어본다겠죠? 이게 무슨 얘기를 했어요? 얘가 만약에 400일, 이번 달에 이제 재산세가 다음 주면 이제 나오겠죠. 다음 주 월요일이나 이제 화요일 되면 고지서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얘가 납기가 7월 16일부터 7월 31일이죠. 이번 달 재산세가. 그죠? 그럼 기한 지나고
2개월. 그럼 이 말은 31일까지 세금 일부 내시고 분납하실 거면 나머지를 9월 30일까지 해서 이렇게 나눠낸다 그런 뜻이죠. 근데 그때 돈을 어떤 식으로 내느냐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400이 나오면 요 400이 여기죠 이거 250 초과 금액 100분의 50 이하 금액 이 금액을 1번과 2번 중 언제 내라는 거예요. 요 분납 납부기 아니라 분납 기간입니다. 나중에 나눠서 낼 수 있는 금액을 의미한다. 네가 만약 이 금액이 나오면 500 이하로 나오면 그 중에 250만 원 초과되는 금액을 요 기간 때 그 금액까지만 낼 수 있다. 그걸 정한 거죠. 그러니까 400이면 요 최대 분납 얼마까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150만 원.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150만 원까지만 나눠낼 수 있죠. 그럼 기한 내 무조건 얼마 내야 돼? 그쵸? 250. 그럼 여기서 이렇게만 또 기억하면 안 되죠. 물론 시험은 이렇게 나옵니다. 400이면 최대 150만 원까지 분납이 가능하다. 그렇죠. 근데 그러면 400만 원이면 200만 원을 아니 400이면 100만 원을 분납할 수 있다. 맞나요? 맞죠? 왜? 300 내고 나중에 100 이거 되죠. 근데 200에 200은 된다겠어? 안 된다. 안 된다겠죠? 왜? 이게 최대치다. 그런 뜻입니다. 의미상으로 그런 거죠. 여긴 전부 다 초과되었을 때는 딱 반절까지만 분납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금액 기준하고 이가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된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라 했죠. 자, 만약에 400이 나왔다. 얼마 분납할 수 있다? 그죠? 250 초과 금액인 150만 원까지 가능하고 700이 나오면 500만 원 초과니까 무조건 초과되는 금은 나온 금액이 반절까지만 되죠. 100분의 50이 하니까 35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종부세 똑같죠. 재산세 종부세는요 다 똑같고 기간만 달라요. 분납 기간만 얘 2개월, 종부세 6개월, 양도세 2개월. 그러면 재산세 종부세는 기준금액이 똑같으니까 다 같은 거죠. 그럼 얘는 450이다. 그럼 얼마 분납할 수 있어요? 250 초과 금액인 200만 원 분납이 되죠. 똑같잖아요. 그냥 같은 개념 500이 하니까. 800이면 400. 최대 분납. 이해 가시죠? 자, 얘가 1500이다. 2000 이하니까 1000 초과 금액인 500만 원 이렇게 된 거고. 그죠? 3600이면 절반이니까 1800만 원까지 분납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요 내용까지 확실하게 이해를 하셔야 이 내용이 이해가 된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재산세 같은 경우는 이제 물납은 물건으로 세금을 내기 때문에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부천시에다 물납을 신청하면 부천시에서 허가를 내줘야만 물납이 가능합니다. 왜냐면 물건에 하자가 있을 수 있죠. 자, 근데 그럼 분납은 허가를 받아야 되느냐? 이런 허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신청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재산세 배울 때 물납은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신청해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 가능은 10일 이렇게 돼 있죠. 분납은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OX. X입니다. 분납은 잘 보세요. 분납은 10일 전에 신청할 필요가 없어요. 물납만 신청을 10일 전에 미리 받는 거야. 차이점이 뭐냐? 물납은 부동산으로 받는 거죠. 신청해서 바로 되는 게 아니라 얘들이 뭐죠? 허가 여부를 결정해서 5일 안에 통지해주고 또 만약에 마음에 안 들면 불허가 나면 다시 또 10일 안에 변경 신청하고 절차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필요하죠. 근데 이걸 만약에 기한 지나고 나중에 10일 안에 받고 어쩌고 하다 보면 7월 16일에 고지서 나가야 되는데 그때부터 세금 내야 되는데 그때까지도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얘는 미리 신청을 받는데 분납은 현금으로 내는 거잖아요. 돈으로 내는 거잖아요. 근데 보세요. 어차피 내가 분납하려면 어떻게 돼? 미리 신청해도 납부 기한까지 일부 내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언제 내? 기한 지나고 2달이잖아요. 그럼 미리 10일 전에 신청하나? 아니 뭐 20일 전에 신청하나? 무슨 의미가 있어? 어차피 10일 전에 신청하는데 그때 돈을 내는 게 아니잖아요. 언제 내면 돼? 납부 기한까지만 돈 내고 나머지는 기한 지나고 2달 하나만 내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분납은 허가받을 필요가 없고 그냥 신청만 하면 돼. 언제까지? 납부 기한까지 신청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번 달에 분납을 하고 싶으면 고지서 나오죠. 그럼 언제까지 하면 돼? 7월 31일까지 그냥 가서 나 고지서 딱 주고 251만 원 나왔어. 251만 원. 나 분납할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10,000원 분납되죠. 10,000원. 그죠?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게 가능하다. 그래서 분납은 허가가 필요 없고 기한 내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가 분납하려면 고지서가 몇 장 나오겠어요? 처음에 나올 때는 한 장 나오지. 근데 분납하려면 고지서 몇 장 필요해요? 2장 필요하지. 지금 한 장밖에 없잖아. 그럼 어떻게? 분납을 신청하면 부천시에서 뭘 해주는 거야? 너 얼마 분납할 거니? 그러는 거지. 그래서 너 얼마 분납할 거야? 그럼 그래? 그럼 알았어 하고 고지서를 2장으로 만들어주는 거지. 왜? 그래야 400 나왔어. 나 150 분납할 거야. 그럼 고지서가 납기에 250 내고 나머지 150이잖아요. 그럼 고지서가 2장을 이렇게 해서 수정해서 고지하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겁니다. 어쨌든 내용 그렇고요. 여기까지는 전체적으로 꼭 기억을 하고 가셔야 됩니다. 물납분납은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기 4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기준 있죠? 그거 정도는 잘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다른 건 뭐 필요 없고요.